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 이 종이 화폐의 가치가 글쎄요, 결국 0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좀 충격적인가요? 오늘 바로 이 도발적인 주장을 한 전설적인 투자자 마크 파버의 시각을 통해서 화폐의 미래, 그리고 진짜 부를 어디에 거야 하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사실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그 돈 있잖아요. 과연 그 돈이 시간이 흘러도 내 자산의 가치를 그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만한 수단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거시경제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파버가 아주 냉철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역사를 보면 종이화폐의 가치는 항상 거의 0으로 떨어졌다. 항상.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장의 핵심이에요.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항상이요. 자, 그럼 대체 왜 마크 파버는 이 현대화폐를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가치가 사라진다는 문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파버도 인정해요. 종이화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러니까 교환의 수단으로서는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고요. 문제는 돈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바로 가치 저장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쓰기에는 편하지만 오랫동안 내 부를 지켜주는 금고 역할은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뭐만 사려고 하면 다 비싸.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파버 자신도 그래요. 1950년대, 60년대에 자기가 냈던 돈이랑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서 모든 게 다 비싸졌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내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가만히 놔둬도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 구조는 바뀔 수가 없는 걸까요? 이게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자, 보세요. 경제의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정답은 알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빚을 제대로 처리하는 고통스러운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장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표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가장 쉬운 길, 저항이 없는 길, 바로 돈을 찍어내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처방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정치의 논리입니다. 옛날의 왕이나 황제부터 지금의 정당까지 권력을 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바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사람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돈 찍어내기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아주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죠. 게다가 파버는 월스트리트 같은 거대한 금융 세력도 이 판에서 이득을 본다고 꼬집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자산의 퀄리티가 아니라 덩치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부풀려지면 자기들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돈을 찍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돈을 찍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중독 같죠? 2008년에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시작했을 때처럼 한번 이 길에 발을 들이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그냥 굴러가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종이화폐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버는 부를 지키기 위한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금을 사는 걸 투기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일종의 보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보험이냐고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이 종이화폐 시스템에 대비하는 화폐 보험인 거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평가절하될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귀금속 같은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퍼버는 무려 40년 동안 매달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귀금속을 사 모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직접 증명해온 장기적인 투자 전략인 거예요. 신념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내 손에 진짜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쥐고 있으면
이 종이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을 100%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되물어요. 중앙은행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 믿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앞으로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파버는 지금 금 가격이 오르는 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거대한 흐름, 즉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 결국 금 가격을 계속해서 위로 밀어 올릴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도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다고 인정해요. 뭐 온스당 3,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그냥 더 큰 상승장으로 가는 길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장기적인 전망은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온스당 3만 달러.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하지만 지금처럼 빚이 계속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도달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목표치로 바로 이 3만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마크 파버의 관점에서 본 돈과 부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이화폐는 교환을 위한 수단이지 가치 저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둘째, 정치와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인 유혹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귀금속은 투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겁니다. 자,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이라는 게 애초에 가치를 잃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부를, 우리의 미래를 대체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저축과 투자에 대한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흔들어 놓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